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 두 아들을 다 장가보낸 평범한 시골 출신 할머니입니다. 제 이름은 정혜예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 말로는 정도 많고 애도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름이 참 잘 어울린다고들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이렇게 흘러갈 줄 알았어요. 이제 애들도 다 장가갔으니 남은 날들은 편안하게 남편이랑 같이 텔레비전 보다가 동네 산책이나 다니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그러다 조용히 늙어가겠지.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조금 덜 고생하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쉬어도 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방심한 순간에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시험을 하나 툭 던져주곤 하잖아요. 그렇게 꽃길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해 겨울,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암입니다. 그것도 초기가 아닌 생각보다 좀 진행이 됐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과 함께요.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병원 진료실, 하얀 벽, 밝은 형광등, 책상 너머에 앉아있던 의사 선생님의 얼굴까지요. 어머니, 검사 결과가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주변 소리가 다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어요. 혹시 암인가요? 의사 선생님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 말이 희망의 말인지 절망의 말인지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사람들이 참 그냥 잘만 걷고 있더라고요. 누구는 커피를 들고 누구는 전화를 하면서 누구는 친구랑 웃으면서 아, 저 사람들은 자기 몸 안에 암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슬쩍 보시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보, 나 암이래. 이 말을 해야 하는데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결국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애들 이제 겨우 장가 보냈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무렵이었어요. 화장실 문 앞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정혜야, 문 좀 열어봐. 나도 같이 올게. 그 한마디에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도 이미 다 눈치를 챘구나.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직 여행도 못 갔잖아. 애들 신혼 살림 자리 잡으면 제주도 간다고 했잖아. 아직 갈 일 많은데 벌써 겁먹지 마. 우리는 끝까지 가볼 거야.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사실 저는 그 밤에 이미 마음 한편에서 포기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 나왔어? 늘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응, 나왔지. 괜찮다며? 별거 아니라며? 순간 목이 콱 막혔습니다. 근데 조금은 심각하대. 얼마나 심각한데? 암이래. 그 말을 하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큰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야, 요즘은 암도 다 친구처럼 데리고 사는 거래. 의사 선생님도 충분히 해볼 수 있대.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속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큰아들과 며느리가 밤기차를 타고 부랴부랴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들이 저를 꼭 안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우리 끝까지 해보자. 회사도 눈치 안 볼게. 엄마 치료에 필요하면 내가 다 쉴게. 그 말을 듣는데 아, 이래서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공장 다니고 식당 나가고 허리 휘어지게 일하던 날들이 그 순간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수술 날짜는 생각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병실 창밖을 보니까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라고요. 내가 내일 무사히 눈을 뜨면
이 하늘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바보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아들이 퇴근하고 올라왔어요. 엄마, 나 내일 수술실 앞에 끝까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겁먹지 마. 제가 일부러 농담을 했습니다. 야, 엄마 수술하는데 내가 거기 있다고. 칼을 덜 댈 것도 아닌데 뭘.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웃으면서도 눈이 벌겋게 충혈돼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수술실 문 열고 나올 때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나였으면 좋겠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나와서 아들 앞에서 껌뻑 울어버렸습니다. 암이라는 병은 몸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감정들까지 다 끄집어 올려놓는 것 같아요. 수술 당일 아침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우니까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해줬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우리 교수님 손 되게 좋으세요. 어머님 같은 케이스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어요. 지금 내가 눈을 감으면 다시는 못 뜨는 건 아닐까? 중간에 깨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없으면 애들은 어떻게 살까? 마취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우리 두 아들이요. 그리고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미래의 손주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좋네요. 그 손주 보고 싶으시면 오늘 수술 반드시 잘 끝내야겠네요. 제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할게요. 네, 부탁드려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수술실 천장의 둥근 불빛이 조금씩 멀어지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들려? 내가 누군지 알겠어? 흐릿한 시야 속에서 큰아들 얼굴이 보였어요. 야, 안 죽었네. 제가 그 말을 하자 가족들이 웃으면서 울더라고요. 엄마는 진짜 이럴 때까지 농담을 해. 목이 너무 말라서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아,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수술이 끝나고 나니 이번에는 항암 치료라는 또 다른 싸움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도 무서웠지만 저는 그 다음 항암 치료가 더 무서웠어요. 머리카락 다 빠진다, 구역질 난다, 손발 저린다.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가 쫑긋 서더라고요. 아이고, 나 지난번에 하루 종일 토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 나는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려.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제 차례가 되니까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항암하는 날 간호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처음 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요즘 약은 많이 좋아져서 옛날처럼 그렇게만 힘들진 않으실 거예요.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몸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몸 안이 낯선 약으로 가득 찬 느낌.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물을 마셔도 입안이 쓴맛뿐이었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올 때는 욕실 거울을 보다 말고 또 울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하는구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이 약들이 내 몸속 나쁜 것들 잡아 죽이고 있는 거겠지. 내 머리카락 좀 빠지는 건 새로 나면 그만이지. 그렇게 마음을 붙들어 매고 버텼습니다. 항암 4번쯤 되던 날 남편이 제 머리를 아예 짧게 밀어줬어요. 화장실에 의자 하나 놓고 수건 둘러주고 이발기를 조심조심 들고 말이죠. 여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알았어? 제가 웃으며 묻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내 머리 깎아준 게 몇 번인데 이제 내가 갚을 차례지.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눈썹과 속눈썹은 가늘어지고 머리는 거의 없는 딱 병자의 얼굴. 제가 괜히 삐진 척 말했습니다. 아이고, 꼴이 말이 아니네. 그랬더니 남편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나는 지금이 더 예쁜데? 왜? 불쌍해 보여서? 제가 다시 묻자 남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살려고 싸우는 사람 얼굴이야. 그게 나는 제일 예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거울을 볼 때마다 아이고 병자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 그래 오늘도 한 번 더 버틴 얼굴이다. 잘하고 있다 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의 통증보다 더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하지만 밤이 되어서 병실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면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이 병은 내 몸 안에서 싸우는 거고 이 고통은 결국 내가 혼자 견뎌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병실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예, 아마 너도 참 고생이 많다. 나 같은 몸 하나 찾아 들어오느라 힘들었지? 근데 말이야, 나 그냥 쉽게 안 줄 거야. 너도 버티고 나도 버티고 그러다 우리 같이 지쳐서 쓰러지자. 근데 지쳐서 먼저 나갈 사람은 너야. 알았지? 제가 이렇게 중얼거리니까 옆 침대에 있던 환자 언니가 피식 웃더라고요. 아줌마, 지금 암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왕 같이 사는 거 말이라도 놔야죠. 그날 그 언니랑 밤새도록 수다를 떨었어요. 그 언니도 유방암, 저는 다른 암. 병명은 달라도 두려움은 참 비슷하더라고요. 나 손주 얼굴 보기 전에는 안 죽을 거야. 그 언니가 그렇게 말하는데 왠지 부럽더라고요. 손주 얼굴. 나는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애들은 아직 신혼이라 딱히 기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하는 소식을 준비해 두고 있었더라고요. 항암 치료가 중반쯤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케이크 상자 하나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이야? 내 생일은 아니잖아. 엄마 생일보다 좀 더 특별한 날이지. 그 옆에서 며느리가 쑥스러운 얼굴로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임신이요. 이제 구주됐어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턱하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 자리에서 왈칵 쏟아졌어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아픈데, 세상은 또 새 생명을 보내주는구나. 신기하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 얼굴을 보고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작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든 부처님이시든 우주의 누군가든 제발 저 손주 얼굴 한번 볼 수 있을 때까지만 저를 좀 놔두세요. 제 욕심 아닙니다. 한 번만 안아보고 가게 해주세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항암 치료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 또 맞아야 돼. 이랬다면 이제는 그래. 저 안에 있는 아이 얼굴 보려면 이거 다 견뎌야지. 제 안에 작은 목표가 생기니까 몸은 여전히 힘든데 마음은 조금 단단해지더라고요. 구역질이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야, 정혜야. 참아라. 나중에 이유식 떠먹여줄 때 오늘 일 떠올리면서 웃으면서 떠먹이자. 손발이 저려서 밤새 끙끙거릴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손으로 나중에 손주 손잡고 놀이터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저림은 연습이라고 생각하자. 똑같이 아픈데도 왜 견디는가? 그 이유가 생기니까 견디는 힘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길게 느껴졌던 치료의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마지막 항암을 마치고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있으니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하면 복도에서 춤이라도 출까? 혹시 다시 나빠졌다고 하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을 때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다음 정혜 어머님 들어오세요.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제일 먼저 살폈어요. 처음 암이라고 말해주던 날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편안한 얼굴. 어머님,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결과상으로는 눈에 보이는 병변은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추적 검사는 필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완치라는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머님 상태면 충분히 아주 좋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살았구나. 이 한마디가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서 맞이한 새로운 계절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은 또 흘러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이야. 큰아들이 분만실 앞에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진통을 시작한 날이었어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진짜 내가 이 순간을 보게 되네. 그토록 바라던 손주가 태어나는 날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축하드려요. 예쁜 아기 태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침대에 누워 덜그럭덜그럭 실려 나온 아기를 처음 봤어요. 빨간 볼, 작은 코, 조그만 손가락, 오동통한 발. 아이고, 이게 내 손주야? 입에서 절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님이세요? 네. 한번 안아보실래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순간이거든요. 조심조심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 위에 따뜻한 무게가 살포시 얹혔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제 가슴까지 전해졌어요. 그 순간 수술실 불빛도 항암 주사도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던 장면도 구역질하던 밤들도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멀어졌습니다. 그래, 이거 하나 보려고 내가 그렇게 버텼구나. 아기가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감으면서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도와줘서 고마워.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도와줘서 고마운 건 할머니가 아니라 너야. 지금 제 머리는 다시 조금씩 자라 짧은 머리가 되었고 얼굴에는 항암 치료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울을 보며 아이고 늙었네 이랬겠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했다 정혜야. 정말 수고 많았다. 암이라는 병은 분명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돌아보면 이 병이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내 몸을 그동안 얼마나 막 썼는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가족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걸요. 지금 저는 여전히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습니다. 검사 앞두고 나면 지금도 손이 떨려요. 혹시라도 어머님 조금 이상 소견이 있어서요. 이 말을 들을까봐 괜히 웃는 척, 괜찮은 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언제까지 살까 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을 어떻게 살까? 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들 선물 뭐 사줄까? 어디 학원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였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오늘은 손주랑 바람 한번 쐬야지. 오늘은 남편이랑 동네 한 바퀴 더 걸어야지. 오늘은 내 몸이 해줄 수 있는 일을 최대한 고맙게 써야지.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도 보너스 하루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견디고 손주를 안아본 그 이후로 제게 주어진 모든 하루는 보너스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님이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내일 검사 결과를 앞두고 밤잠 설치고 계시다면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겁나죠? 무섭죠? 당연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몸, 우리 마음이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암이라는 병이 왔다고 해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저 조금 돌아가는 길, 조금 더 천천히 걷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가족 손을 더 꼭 잡게 되고 내 몸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말할 수 있게 되고 하루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처럼
손주라는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아보는 기적 같은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암 때문에 무너졌지만 암 덕분에 다시 일어섰다. 암 때문에 많이 울었지만 암 덕분에 더 많이 웃게 됐다. 암 때문에 인생이 끝난 줄 알았지만 암 덕분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비로소 알게 됐다. 혹시 지금 검진을 미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겁나도 무서워도 한 번쯤은 검사 받아보세요. 저도 정기검진 미루다가 조금 늦게 발견됐거든요. 그래도 그때라도 한번 가볼까? 하고 병원에 간 덕분에 이렇게 손주 손을 잡고 남편과 저녁 드라마를 보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TV 리모컨도 아니고 휴대폰도 아니고 손주의 작은 손이 꼭 잡혀 있습니다. 손주가 묻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내 손 만져?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가 너 손 한번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버텼는지 너는 아직 모르지. 할머니는 이 손 한번 잡으려고 수술도 하고 주사도 맞고 머리카락도 다 빠졌단다. 그럼 손주가 해맑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럼 내가 할머니 손 오래오래 잡아줄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하루를 버틸 힘을 얻습니다. 저는 이제 거창한 소원은 없습니다. 그저 손주가 조금 더 커서 할머니라고 또렷이 불러줄 때까지 남편과 나란히 앉아 저녁 드라마 한 편 더 볼 수 있을 때까지 아들들 생일에 미역국 한 번 더 끓여줄 수 있을 때까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암을 한 번 지나온 한 할머니의 솔직한 마음입니다.